이번에는 탄핵 선고 관련해서 탄핵 선고 이제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거에 대한 여야 반응,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걸 좀 살펴볼 텐데 일단 국민의힘부터 볼게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동안에는 헌재 선고 늦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지난 31일에 공개적으로 헌재 막 신속하게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막상 오늘 이제 헌재가 선고 날짜를 지정을 하니까 약간 긴장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각을 희망하지만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에 승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막 복잡할 것 같아요. 일단 기각이 되더라도 기각이 되면 오히려 이거는 국민의힘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속내는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뭐 한식해주거나 청명해주거나 그 얘기가 있잖아요. 4월 4일이 또 청명이에요. 네. 4월 5일이 한식이고 원래가 아까부터 그 날짜가 좀 뭔가 느낌이 좀 그래. 아니 그냥 팩트를 죽을 샀자, 뭐 이런 팩트를 거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각이 돼도 그렇고 인용이 돼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기각이 되면은 국민의힘 특히 지도부나 뭐 많은 의원들이 정말 좋아할까요? 윤석열이 복귀하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민주당부터 때리고 싶겠죠. 근데 민주당부터 못 때려요. 지금 상황이나 전국이. 그러면 뭐 어디부터 때리냐? 내부부터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을 치르러 나가려고 하면은 내부 단속부터 합니다. 내부의 적부터 원래 다 숙청하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그러면 뭐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여기부터 이제 쳐내고 뭐 여기저기 다 이제 네. 다 쳐낼 거란 말이에요. 떨 겁니다, 사실은.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또 인용이 되면은 네. 또 이때 이거 그러면은 지금 이미 대선에 대한 패배주의가 지금 엄습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정훈 의원은 뭐 타노스랑 이게 확률이 1600만 분의 1인데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뭐 이거를 기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네. 뭐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 보수 진영에서 어쨌든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설이 되게 많이 퍼졌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5대3 대드락설이 정설처럼 이제 퍼지다 보니까 약간 신난 게 있는데 심지어 민주당까지도 그걸 의식했다고. 흔들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딱 오늘 잡히는 거 보고 요 정황들 오늘 우리가 이제 설명한 거 딱 이거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거든. 네. 이미 그러니까 긴장을 지금 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어쨌든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규정하고 그렇죠. 있다. 네. 어떤 아버지가 있어. 어? 그랬는데 맨날 술 먹고 때려 부수고 네. 가정폭력 일삼어. 근데 이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뭔 사기죄로 감옥에 간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쫓아오고 삼촌이 쫓아오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아버지가 이거 잡혀갔으니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러면 다들 걱정입니다 자식들의 이래지 네. 그 앞에서 딴 말 하겠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왠지 집에서 평화로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네. 어찌어찌 해가지고 보석으로 나왔어. 그 집에 온다. 그러니까 네. 또 할머니 오고 삼촌 오고 해가지고 야야 잘 됐다 이게 다행히 천만다행이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예 잘 됐습니다 이러지 딴 말 하겠어? 그런데 속마음은 어때? 아이씨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하고 방송에서 만나 얘기하면 고심정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짓을 하느냐? 그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난 날 여기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은 이제 대선 망했다 이러면 이거 국민의힘의 위기다 이 말을 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보좌관들이 찌라시 맞는 거 아니야. 그저 구속이 취소가 국민의힘 최대 위기다. 네.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사정은 다른 겁니다. 굉장히 이게 다르군요. 어떻게 갔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이 나온 뒤로는 이제 대선 얘기를 일절 끊을 수도 없어요. 제일 큰 변화는 친한계가 네. 대통령 탄핵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친한계가 이제는 보수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네. 나는 참 낯짝도 좋다고 보는 게 아니 자기들도 탄핵에 같이 했으면서 나가서 왜 탄핵 기각을 연설하지? 그 심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할머니 오고 삼촌 오니까 저도 일단, 아버지 아버지 편 들어야 걱정했어요. 이래 했던 거지. 이렇게 순간 너무 찰떡 같다. 근데 진짜 너무 이해가 쏙 거지.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 그거를 진짜 박정은 의원의 태도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이제 1600만분의 1로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기각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또 얘기를 했던 게 국힘의 주적은 보수의 주적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와 친윤계 그만 싸우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국힘 쪽에 들어보면은 친한계에 약간 이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선 행보 다 오스톱이잖아요. 사실상 네. 지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거를 이탈이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한동훈이랑 같이 행동했던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약간 유보적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노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올스톱. 네. 근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렇게 탄핵을 지금 주장할 수도 없고 지금 뭐 다시 또 근데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인용될 가능성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또 근데 바뀌어야 좋아할 되는 수는 없는 거지 그렇다고. 네. 지금 분위기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딜레마 상황인데 네. 이게 결국은 그 싸움으로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빨리 이 가라앉는 배에서 구명정 타고 탈출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그 국민의힘 같은 처지라면 한 발은 그럼 윤석열한테 빠쳐놨더라도 나머지 한 발은 남겨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빠질 것 같으면 얼른 가야 되는데 왜 두 발을 다 담궈가지고 이제는 같이 빠지게 생겼냐 이거예요. 네. 아니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았어. 그때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 그 구명정이면 다 살았다고. 네. 그랬는데 한쪽에는 탈출하지 말라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1등석 객실의 특권층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었고 이러다가 나중에 타이타닉 가라앉고 나서 보니까 구명정에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거의 3,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왜 불필요한 희생을 하냐. 근데 오늘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어쨌든 탄핵 심판 결과를 우리는 승복한다라는 대목이 약간의 발을 저쪽으로 담그려고 하는 약간 살짝 그런- 뺐나? 네, 살짝 뺀 그거 아니었을까요? 의미가? 왜냐하면 이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중 플레이다. 한쪽에서는 야 우리 기각이니까 지지층한테는 야 네. 걱정하지 마. 나는 승복하고 쟤들한테 압박하는 거야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승복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아이 그렇게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승복하겠다고 하니 웃자노. 뭐 이렇게 되는 결과들. 그래서 지지층은 좀 이제 태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최근에 그 지지층들의 분위기가 막 업되면서 여기 이 지도부도 너무 많이 옮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많은 국민은 민주당의 막학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계몽령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입에서 이제 계몽령이라는 단어만 안 썼지 여기까지 나온 거는 이제 너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회군하기에 이제 너무 네, 좀 많이 어려울 나갔다. 정도로 지금 많이 발에 담갔다. 네. 그 생각이 승복한다는 들어요.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만으로 그 발을 뺄 수는 계몽령이 없다. 개자가 여의가 아니라 아이요. 네. 아이예요. 개? 개꿈. 개꿈. 개꿈이라 이 얘기요. 개꿈. 개코. 가지고 그래서 그 개고생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십시오. 작년에 한동훈 대표가 12월 6일 날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제명 출당을 시키기 위해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 그리고 12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윤석열 담화는 피의자의 자백이었다. 그리고 탄핵안이 통과된 게 14일인가? 네, 뭐 맞아요. 대충 14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던 당대표가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다 1월이 됐습니다. 이때 뭐 체포하네 마네 하는데 처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마 한놈당에 못 가고 쭈뼛쭈뼛했어. 그러다 이제 한두 명씩 기어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30명이 갔어. 네, 맞아요. 이때도 지도부는 안 갑니다.
맞아요. 그때 개인 행동이라 그랬죠. 개인적인 거.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 한 명이 가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러니까 약간 회색지대가 된 거예요. 회색지대. 3월 8일이 됩니다. 전날 윤석열이 석방이 돼가지고 한남동 관저로 왔다는 게요. 그 순간 8일 날 뭔 일이 벌어졌냐. 네. 권영세, 권성동 쌍권이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갔더니 나 없는 당 안에 당을 지켜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야. 요게 3월 8일은 원래 이렇게 말 잘 듣는 국민의힘도 아니었어, 사실은. 완전히 이제 윤석열 당으로 됩니다. 아, 그게 상징적인. 그럼 이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짝짝짝짝 변한다 이거지. 이거는 말하자면 어떤 일종의 어떤 광화문 세력한테 당이 하이제킹 당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이제 탄핵다잖아요. 다음 나올 순서가 이 기세로 가면 뭔지 아십니까? 속사정은 별개로 치고. 네. 이제 정광훈한테 당을 갖다 바칠 판입니다. 이대로 나가면은. 탄핵이 된 이후에요. 네. 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세력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윤석열의 강을 건너서 대선으로 갑시다. 이 말이 나옵니까? 두 발을 다 뻗쳤는데? 네. 그러면 누가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이러다 그냥 나라를 아예 정광훈 목사한테 갖다 바치시지, 그냥. 이게 어떤 면에서는 딜레마도 아니고 잘못된 선택에 이제 그 비극. 이게 타이타닉호가 지금 거의 다 침몰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 상황.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 뒤에 국민의힘은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모드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네요. 아니, 하긴 하겠죠. 이제 그 당 지도부가 우선 사퇴를 할 겁니다. 탄핵이 네. 인용되면. 그래서 또 비대위 체제가 다시 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저 지도부로는 대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도부로 교체해가지고 논의한다 한다 하지만은 이게 2달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평소의 대선 같으면은 한 6개월 전부터 준비가 들어가요. 보통 네. 이 원내 정당들은. 근데 지금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지 경선도 않을까요? 하고 뭘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윤석열 때문에 못했다. 석방으로 끝났다. 네. 무너졌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2달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리고 경선 준비한다 한다 이러면은 또 욕먹을지도 모른다고. 밖에서 또 그냥 돌이 날라올 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딜레마냐면은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삼루하고 홈플레이트 사이에 네. 동점 주자가 협살에 걸려버린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인 것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홈런과 이제 3루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결정적인 되게 상황. 중요한 네. 문제인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선고가 나면 한 일주일 동안은 경선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인가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애도 기간이라고 말을 안 했지만 일종의 이제 본인들은 이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 어쨌든 그거를 이제 지지층들의 흥분도 가라앉히고 이런 기간인데 이제 애도 기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난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재명은 이겨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거를 이제 원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이 있어요. 네. 가장 먼저 윤석열 본인 입에서 나올지 아니면 지지층 핵심 쪽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기 탄핵 얘기가 먼저 나올 겁니다. 사기 탄핵 이거 인정 못한다 이거.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씬 스틸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선 민주당은 이제 대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 금방 사퇴해야 돼요. 그 내규 규정에 보면은 며칠 있다가 이제 탄핵 인용되면은 바로 하죠. 바로 다음 이제, 주면 사퇴할걸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갈 텐데 이쪽에서는 지금 윤석열이 계속 이제 신스틸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에 관여를 하고 이것저것 의견을 냈고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자, 지금은 사실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혼란상이 펼쳐질까 굉장히 좀 끔찍한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휴대폰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카드도 캐시백 포함 최대 29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0종 이상 카드사 혜택을 한 번에 비교해보고 무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이제 헌법이 바뀌면서 그때 이제 우리도 이제 헌법을 해석할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굳이 대법원과 다르게 사실 이제 대법원이 그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나라도 꽤 많아요. 네. 근데 뭐 독일이라든지 이제 몇몇 국가만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별도의 특별한 권위를 준 거잖아요. 87년 6월 항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항쟁으로 막을 내리겠구나. 4월 항쟁. 100만 명이 나올 겁니다.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헌재가 지금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보지만은 가만히 있을까? 제 주변에 네. 제 친형을 포함해서 다 뛰쳐나가겠다라는 태반이에요, 지금 진짜로.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다 광화문이에요, 진짜로. 예. 저도 뭐 지금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방송은 또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은 저도 그냥 광화문 나갈 겁니다. 예. 방송을 그럼 그날 금요일에 우리 12시 라이브 하기로 했는데 방송을 이제 거리에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기각이 되면. 그럴 일은 없지만 저는 8대0 무조건 인용이라고 보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말 뭐 이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은 박근혜 때도 확신을 못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게 주요 이유. 헌법 수호 정신과 함께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으로 파면인데 이거는 정부인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거를 그렇죠.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뛰쳐나갈 겁니다, 전부 다. 뛰쳐나갈 것이다. 아니, 어떤 근데- 상황이 펼쳐질까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방송을 지금 공덕 포차를 하고 있잖아. 네. 이 방송 중에 이 천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여기 조명이 극히 뚝 드물죠. 떨어져가지고 내가 머리통이 깨지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는 개연성은 아마도 안 떨어질 것이지 가능성이 0은 아닌 거예요. 네. 0.0000 몇 프로라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을 우리는 무시하고 사는 거야. 아마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possibility가 아니라 probability.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우리 정상 생활이 유지되는 거거든. 네. 그건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각이 되고 이제 김준일 평론가 이제 형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리로 간판을 나가고. 갔는데 웬 사람이 와가지고 내 동생이 정치 평론가인데 하고 연설을 하고 막 그러는겨. 네. 이런 상상은 내가 평소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사실은 알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신혼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갑니다. 아니 인생에 제일 행복한 날 떨어지면 죽는 비행기를 왜 탑니까? 그리고 그 비행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않을 가능성이 0%입니까? 아니지만 네. 그걸 알면서도 가는 거야. 우린 국민 믿고 역사 믿고 가는 거거든.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의 퀄리티를 조금 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 네. 아마도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게 제 답변이에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 뭐 또 그렇다고 순진하게 뭐 형 얘기까지 하면서 다 답변하시는 분들 재밌어. 우리가 조명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 믿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이것도.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연성이 없으면 지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틀리면 정말 충격적이죠. 그럼. 그래서 대부분 우리 상식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겪어요. 그러는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진짜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나라가 진짜 아무도 그 생각을 이거를 하질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될 거라고. 네. 이건 천지개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해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라는 얘기를. 진짜 9.11 테러 같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그 정도 충격을 주고 도발적인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진다. 이건 정말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제가 뭐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정치평론가의 분석 영역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그건 초월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아주 뭐 진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겠죠. 네, 항쟁으로 새로운 공화국 만드느냐, 이대로 무릎 꿇고 굴욕을 참느냐, 이런 식의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